안녕하세요. Clarifying Communication Theories에서 챕터 12장 커뮤니케이터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담당하게 된 석사 2기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12장은 앞선 장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챕터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 보답 또는 보상, 영향 및 효과에 대한 결론, 응집력 및 그룹 내 연결성, 문맥, 기대, 스스로 직면하기, 다른 방향성, 개인의 자질, 관심과 참여, 필요, 전력 및 제어, 관계, 보상, 규칙, 소셜 네트워크, 불확실성과 모호성, 가치와 신념, 커뮤니케이션 영향으로 돌아가기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연구된 이론과 일관되게 관련된 영향과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이론 전반에 걸친 공통점과 연구된 이론이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의사소통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개별 이론을 전문적인 맥락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가장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36개의 이론을 도입, 각각의 이론들은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위의 이론들은 의사소통 과정에 다소 다른 측면을 조명하였으며 12장에서는 의사소통 및 개인 사회적 접근 방식에서 도출된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직업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으며 베르만과 헬맥은 관리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상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원 직무 만족도와 조직 식별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리더십 스타일보다 직무 만족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매드락은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개인 인지적, 개인 사회적 접근 방식에서 도출된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입니다. 커뮤니케이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문화마다 명확성과 개방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성에 대한 문화적 선호도를 인식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성의 적절성에 대한 상황적 영향이 있으며 직접적이기 위한 개인의 선호도는 존재합니다. 표현력 있는 메시지 지지한 로직을 사용하는 개인은 적절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답 또는 보상입니다. 사람이 이전 메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불확실성 감소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한 상황이 높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수용 이론으로 수용이 끌릴 수 있는 반면 분산의 권력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향 및 효과에 대한 결론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특정 질문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일한 변수가 영향 및 효과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며 표 12-1 14개의 변수가 통신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영역에 대한 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응집력 및 그룹 내 연결성입니다. 개인들이 타인과 연결되는 정도는 그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상징적 융합 이론은 판타지 체인이라 불리는 특정 의사소통 관행이 집단 결속을 만들어낸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 동화 이론은 의사소통 관행이 직원들의 그룹 내 구성원으로서 사회화하여 집단의 일원이 되게 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룹 내에서의 연결은 그 개인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은 공유된 소셜 네트워크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불확실한 메시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리더 멤버 교환은 관리자와의 그룹 내 상태가 해당 관리자와의 지원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관리 이론은 그룹 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문화적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식별 통제 이론은 응집력이 직원 통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시사하여,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달성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실질적인 의미는 팀 구성 활동이 적절한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맥입니다. 몇몇 의사소통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맥적 영향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대 위반 이론은 문맥이 상호작용 발생 방법에 대한 당신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기대 위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CEO가 상호작용한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위협의 경계선에 따라 다양한 조직원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조직 이론입니다. 조직 이론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중심적 과제가 모호한 정보 환경을 이해시키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집단 사고는 형편없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서 상황적 맥락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메시지가 다른 맥락에서 매우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멈춰야 합니다. 기대입니다. 개인의 기대치를 특별히 기록하여 이러한 기대가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평가에 역할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프스테더의 문화적 차원 이론과 사회적 역할 이론 모두 한 사람의 생물학적 성이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문화 차이를 5개의 문화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문화 차원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개의 문화 차원으로는 권력거리 지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 남성성과 여성성, 장기 지향성입니다. 하단의 그림 2는 문화적 차원 이론과 사회적 역할 이론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조직 문화는 CEO와 사원이 수직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양의 조직 문화는 CEO와 사원이 수평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기대 위반 이론과 사회적 교환 이론 모두 기대치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커뮤니케이터는 메시지 수신자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나타납니다. 스스로 직면하기 다른 방향성입니다. 몇몇 이론들은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손법 이론이나 얼굴 협상 이론과 같은 이론은 의사소통자가 상호작용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혁적 지도자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서 얻는 조언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림 3은 얼굴 협상 이론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와 의견 불일치를 관계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해내었습니다. 개인의 자질입니다. 개인의 자질이 의사소통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론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결정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메시지나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호작용자의 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을 조절할 귀인 이론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터의 안정적인 내부적 성향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자의 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사는 귀인 이론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스포셔널 어트리뷰션과 시츄에이셔널 어트리뷰션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못했을 때 디스포셔널 어트리뷰션과 시츄에이셔널 어트리뷰션의 선생님은 다르게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관심과 참여입니다. 설득과 관련하여 중심 경로를 유지하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즉 흥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5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표현하였으며 설득 메시지에 따라 높은 정교화 수준, 낮은 정교화 수준의 제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PC 등과 같은 높은 정교화 수준의 기계들은 중심 경로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처리하고 주장과 지에 따라 태도가 변화됩니다. 하지만 낮은 정교화 수준인 생활용품과 같은 제품은 주변 경로에 따라 움직이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 설득 단서에 따라 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지 이론은 미디어가 우리가 보는 것을 모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터는 상호작용 파트너라고는 가정할 수 없지만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주제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한 미디어 형태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니즈에 대한 다른 관점이 제한된 미디어가 우리가 보는 것을 모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6은 게임 이용 만족도를 이용과 충족 이론에 접목시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전력 및 제어입니다. 이 책에서 논의된 이론들 중 반복되는 주제는 의사소통이 권력을 행사하는 중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권력 사이의 연결은 거시적 또는 미세한 초점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숨겨진 형태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식별 및 통제 이론은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대한 약간 다른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조직 생활에 눈에 띄지 않는 공유된 가치와 공동 통제, 동료 압박 등의 역할에 초점을 계획 행동 이론으로는 상황에 대한 인지된 힘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가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권력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수행되는지 밝히는 중요한 질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들은 법률 제정의 명확한 사례뿐만 아니라 낮은 명백한 사례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7은 계획 행동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행위의 신념, 결과 평가, 규범적 신념, 수능 동기, 통제 신념에 따라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자녀 출산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를 통해 출산 의도를 갖는다고 그림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관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관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적 관점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자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관계 수준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적 관점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터들 간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관계 수준을 포함한다고 시사합니다. 따라서 전문 커뮤니케이터들은 기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의 관계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보상입니다. 이 본문에서 논의된 많은 이론들은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의 힘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이론은 사람들 관계에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부족은 불만족이나 관계 종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인식된 보상 능력에 기초하여 선택합니다. 보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불확실성 감소의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인식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보상하도록 할 것이고, 더 많은 사적인 정보에 노출되며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어 더 자주 모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 부족은 불만족이나 관계 종료를 초래합니다. 규칙입니다. 의사소통 관행을 지도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시지 디자인 로직을 사용하는 개인은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표현적인 메시지 디자인 로직을 사용하는 개인은 공손한 규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적인 메시지 디자인 로직을 사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변형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조직식별 통제 이론은 보다 정교한 통제 형태가 관료적인 통제 형태보다 암묵적이고 미묘한 규칙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보다는 규칙적인 의존에 조직의 죽음이 덫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이론은 우리가 타인과 갖는 특정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재된 관계 패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접근 방식은 우리 다른 사람과의 링크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이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확산 또한 소셜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얼리 어댑터들이 그들의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8은 혁신의 확산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되었을 때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얼리 메이저리티, 레이트 메이저리티, 라저가 다른 생각으로 아이폰의 기능을 이해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밖에 사회인지 이론은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간접적인 효과의 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제 결정 이론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미디어가 뉴스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림 9는 의제 설정 이론을 표현하였으며, 해당 의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언론자, 언론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불확실성과 모호성입니다. 불확실성의 개념은 인간 의사소통의 중심 동기로서 자주 제한됩니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은 불확실성이 불편하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조직 동화 이론에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변증법은
개인이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상반된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치와 신념입니다. 이론 발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는 또 다른 인지적 변수인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입니다. 이 장 앞부분에서 제시된 가치와 신념은 의사소통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은 그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이끕니다. 개인주의 접근법, 즉 메시지 디자인 로직은 의사소통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설득력 있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매개 설정에 따르면 문화적 맥락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조언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신념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유능한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효과적이면서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14가지 공통 개념을 검토한 후 스피츠버그와 큐바흐는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동기부여, 지식, 기술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하였으며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수신자 지향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10은 스피츠버그와 큐바흐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표현하였으며 동기부여, 지식, 기술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의사소통 능력이 좌우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12장의 발표를 맡은 석사 2기 이정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